오늘 재벌 총수 9명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 국정조사에 불려 나와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에서요, 재벌들은 최순실과 그 다음에 두 재단에 낸 돈, 또 최순실과의 거래, 대통령이 또 지시한 일들을 수행했는가, 부당한 것들이겠죠. 이렇게 추궁을 받게 될 건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겉으로 봐서는 안 믿기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적인 실체의 거대한 한 축은 재벌들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축은 삼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삼성 하나가 나머지 재벌보다 더 힘이 세고요. 삼성이 이미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데 매우 큰 재미를 봤다는 겁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처음부터 노무현 정권을 돕지 않고 이해창 씨도 돕고 노무현도 도왔겠죠. 그런데 노무현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삼성은 허약한 정권을 바탕으로 큰 재미를 들였습니다. 취임사도 써줬다는 말도 있고, 조각도 추천했다라는 말도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드는 각종 자료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삼성전자의 사장이 정통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삼성 등 재벌이 요구하는 전국토의 투기야, 대표적으로 골프장을 대량 허가해주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또 행정복합도시를 만들면서 건설 수요와 투기 수요를 매우 많이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좌파 성향을 띠고 있던 노무현 정권에서 우파의 상징인 한미 FTA를 밀어붙인 것도 결국은 그런 대기업의 영향력이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김포 운하를 하고 또 자원 개발을 한다 한 것들도 이런 대기업들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있으면 문제가 되어서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UAE 원전을 수주한 부분도 그런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행복주택을 20만 채 만들겠다 한 말은 온데간데 없이 뉴스테이 위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가고 있는 것 또한, 부동산 부양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핵심이 된 것 또한 이런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규제는 아니고 뭐고 한 대통령의 그 조악한 표현도 결국 거기에서 나왔고,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을 통해서 권력을 주무르게 되면, 뒤에서 주무르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좋은가를 재벌들이 맛을 봤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신들 재벌의 일종의 집사격인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신들을 너무 잘 아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 잘 넘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깐깐하고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많은 재벌들이 안철수 플러스 문재인 결합을 원했고 실제로 그들을 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의외로 박근혜가 당선되니까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 로비 라인인가 포착을 하고 찾아보니 최순실 정윤회더라, 3인방이더라. 이렇게 되면서 그 중에 누가 탑이냐, 최순실이 탑이다라고 되면서 최순실을 향해서 집중적인 로비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과 가장 재미가 좋았던 한화, 삼성 두 그룹이 성마협회 회장을 번갈아 하고 정유라에게 말을 번갈아 가며 사준 것이 결국 그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하나그룹이 8억 3천만원짜리 네덜란드 말 2피를 구입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상납했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4월 26일 이때만 해도 하나가
승마협회 회장을 할 때입니다. 그 해 9월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 하나의 그 아드님들도 금메달을 땄고 정유라도 땄죠. 단체전에서 땄죠. 그래서 하나는 끝까지 하고 삼성에 다시 넘겼습니다. 승마협회를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있는 2014년 4월 26일 하나 갤러리아의 명의로 말을 수입해 승마협회 승마훈련은 와방으로 보내졌으며 이를 정유라가 탔고 정유라는 이 말을 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고 삼성 역시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을 줬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장재훈 의원은 2014년 11월에 하나가 삼성 테크인과 삼성 탈레스를 인수하면서 방산화학업계의 독보기업으로 성장했는데 한국의 대기업이 망나니 같은 정유라에게 말을 주고 이런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김성현 회장은 정유라가 금메달을 딴 것은 알지만 이 정씨가 그 말을 탄 것은 모르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의 거리의 촛불이 재벌에게도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 공감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새누리당사에 갔던 군중들은 거기에 계란을 던지고 한 2km를 걸어서 정경련 해관까지 가서 여의도에 거기에도 계란을 던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재벌 회장들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업만 열중할 거냐,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정치를 뒤에서 흔들어서 대가를 얻어보겠다고 끊임없이 한마디로 정경유착을, 부패 커넥션을 계속해 나갈 거냐, 그리고 대선 때도 개입되어서 장난을 칠 거냐. 저는요, 조기에 치러지는 내년 6월 대선에 재벌들이 또다시 끼어들어서 대선에 장난을 치는 행위를 건재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재벌들이 대선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떤 장난을 쳤는가에 대해서 저는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자, 야당들, 당신들은 재벌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야당의 주요 유력 후보들은 재벌에 포획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돈 때문이겠죠. 자, 하나 삼성이 최순실 딸 개망나니만도 못한 정유라에게 말을 교대로 사주면서 그에게 아시안게임 우승과 또 더 나아가서 이하여대 입학과 동경올림픽도 메달을 추구하고 IOC 선수위원을 시켜줄라 했습니까? 자,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요, 이 재벌들이 최순실이라는 인간을 구워 삶아서 박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부분입니다. 뭐 인터넷에 보니까 혹자가 뭐 황장수의 10가지 잘못한 거 그러면서 뭐 원격 진료 비판하고 무슨 대기업 비판한다고요? 웃기지 말아 하세요. 저는요, 이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 보수 꼴통, 한마디로 내일 모레 이제 문 닫을 그런 정권에 봉사하고자 아직도 공작팀으로 움직이는 그 댓글조들, 이런 인간들의 제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당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벌 빨면서, 권력 빨면서, 푼돈이나 얻어먹으면서 대대로 보수판을 타락시키고 있는 인간들, 이제는 정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싸그리 정리돼야 됩니다. 자, 제가 재벌들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건방지게 정치까지 개입한다는 겁니다. 돈 벌었으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라고, 이 말입니다. 그 돈을 들고 정치판으로 와서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대선 후보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법과 제도와 규칙을 당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고 초법적인 상태로 법률 위반한 부분도 다 빠져가게 만들고
서민들이 푼돈 내서 모아놓은 500조 국민연금을 540조인가 운용하는 게 그렇죠. 540조 국민연금을 가지고 재벌들 너네들 승계하는데 이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도 보수 진영에서요.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들은 종북 문제나 지나치게 좌편향된 문제 때문에 재벌들에 대한 공격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수와 중도 진영에서 재벌들의 이런 더러운 행태와 건방진 행태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한마디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이들이 겁을 먹게 될 겁니다. 이번 촛불 시위에요. 박근혜 물러가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 회장을 수갑차고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전단들이 난무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이제 국민들은요 대대로 70년대 60년대의 썩은 정치 풍조를 아직까지도 가져오고자 하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법에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 권한 밖에서 존재하면서 탈법과 위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사기를 치면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만드는 공장과 거기에 고용한 인력과 거기에서 생산한 생산품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위해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현대와 삼성이 한국을 이끈다 했는데 지금 현대와 삼성이 한국을 이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생산한 총 생산 매출의 몇 프로가 한국 땅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앞잡이들 몇 명, 교수니, 학자니, 언론인이니, 그 다음에 꼴통 보수들, 수구 보수들한테 돈 좀 뿌려서 적당히 이론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부패 구조를 온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 저는 이분 말을 좀 인용하니까 황장수가 김종인이하고 붙을 거다 또 누가 그럽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독자 정치 세력을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달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민주를 대표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한 이야기들 중에요. 재벌에 관한 문제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무슨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투바면 영국의 철학자,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말을 갖다가 들먹이는데요. 김종인 대표도 들먹였습니다. 의회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인용해서 거대 경제 세력의 탐욕을 제어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거대 경제 세력은 경제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의 본부는 거대 경제 세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대 경제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벌을 거대 경제 세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총수의 특권을 제어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또 폐지해서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늘려야 된다. 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의 일자리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10%도 안 됩니다. 저는 일자리가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애국을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이 애국하는 겁니다. 재벌들에 대해서 하나의 특혜를 주거나 대단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들도 우리처럼 법을 동등하게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지배하려면 저들 돈으로 순수하게 회사를 지배해라는 겁니다. 왜 국민연금이 나서서 지배를 도와줍니까?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는 재벌들을 보면서 정유라는 자기가 팀 소속이 삼성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승마협회에 그런 기록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청문회에서 재벌들은 진실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최순실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재벌들에 대한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녹아서 마치 그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초법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 썩은 보수진영 일각의 이데올로기 공작과 선전에 놀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방송을 듣고요, 제 말이 역겨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보지 마세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생각을 갖다가 가지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제 어떤 공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이 아픕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거대한 월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듯이, 미국을 빠져나가는 기업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듯이, 이제 국민들은 아나무인격으로 정치의 윗머리에 올자 앉은 재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들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재벌들에 대한 비판을 이재명 같은 사람이나 한국의 극좌파에게만 맡긴다면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 보수 우파들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나서서 재벌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서민과 중산층이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다가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뭡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보다 애국적이지도 않고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법을 지켜라고 하고 그들에게 주는 모든 특혜는 박탈해야 됩니다. 저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세금도 내고 동등하게 법도 대하라.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정치판에는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재벌들이 정치판에 얼씬거리면 제가 목격한 대로 다 까발려 버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